얼굴에 하얘가지고. 근데 굉장히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하얗고 이렇게 네. 빛 약간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했다 그러고 이날 그 말을 했죠. 연예인 같네. 머리를 네. 저렇게 했어요. 지금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 그러네요. 일종의 저는 이분을 정치경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24년에 비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파마하고 이분 화장했다는. 아 파마했어요? 파마 옛날하고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예, 이분 파마한 모습하고. 아, 그렇구나. 예. 왜 중년 아저씨가 좀 예쁘게 보이겠다고 노력하는데 네, 지금 젊은 20대들 커뮤니티에서는 네. 이분 저기 경찰서장 회의 하던 날 그 네. 사진 보면 얼굴에 물광이 나요. 아. 얼굴에 하얘가지고. 근데 굉장히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하얗고 이렇게 네. 빛 약간 반짝반짝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했다 그러고 이거는 네. 이제 대기 발령 나고 첫 출근하는 모습인데 네. 이날 그 말을 했죠. 연예인 같네. 네, 머리를 네. 저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 2010년에 네. 이분이 그 2010년에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을 하고 폭력계장.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면 김길태 사건. 김길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헤어스타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10년 전인데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 그러네요. 저 때는 정말로 이제 폭력계장 같은 네. 어떤 이 눈빛이나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걸 추구하시는 분 같은데 저 때 김길태 수사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대체 비결이 뭐냐, 머리 파마하고 얼굴 하얘져가지고 하면서 이제 화장했다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네. 이제 이분을 좀 망신을 너무 주겠다라고 망신 하는 내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보니까. 외모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삼영 총경이죠. 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하나는 네. 보수에 선 분들이 유삼영 총경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경찰 내부에서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경찰 선배들은 그야말로 꽃놀이는 다 즐겨놓고 우리가 진짜 힘들고 이럴 때 당신들이 무슨 집단행동을 하기를 했냐, 무슨 뭐 우리의 그렇죠. 처우를 개선해줄 노력을 하기를 했냐.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정치 경찰로서 뭔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네. 너네 586들 또 지금 이러고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분들 586 네. 세력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대 일기가 경대 일기 황운하 씨도 다 586들이고 네. 이분은 경찰대 사기고 지금 본인은 울산 서장 하고 있지만 이미 자기 경찰대 동기 중에서 뭐 경찰청장도 나왔거든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386 핵심 중간 85년 뭐 저기 네. 학번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저분이 대기 발령하던 날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을 했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일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면 이분이 마치 이제 민주투사인 것처럼 경찰권 사라져가는 경찰 권리를 세워주는 민주적인 투사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사 나오고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알고 봤더니 유삼영 알고 봤더니 뭐 진짜 수사 경찰이었네, 수사 뭐 통이었네, 폭력 수사 통이었네 하면서 김길태도 잡아넣었고 뭐 조직 폭력배도 잡아넣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김길태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죠.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았던 겁니다. 네. 부산청이 김길태가 아이를 살해하고 그 근처에서 자고 있는데 그것도 놓쳤고 현장에서 살해 무기도 발견 못했고 2만 명 동원해가지고 쓸데없는 데만 수색하고 다녔고 그리고 총체적 조금 더, 수사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좀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네. 또 그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 폭력계장으로서 조직폭력배를 많이 검거했다는 보도자를 여러 있죠. 건을 냈는데 이미 검거했던 옛날 사건까지 끌어가고 맞습니다. 건수를 늘려서 보고를 해서 사실 여론 조작한다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에 이분도 과거에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거고 또 맞습니다. 과거의 순간이 있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인생에 이제 뭐 한 30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오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네. 지금 뭘 가리키느냐. 제가 이분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검경 수사권 네. 조정을 하면서 검수완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경찰과 검찰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저는 경찰은 군인과 같은 무장 조직입니다. 개념으로 봐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무장 조직입니다.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럼 이런 조직을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과거에는 민정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민정이 관리한다는 게 훨씬 더 사적인 관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 이게 똑같은 논리인데요. 그 어저께 박범계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네. 그 저기 인사검증을 가지고 네. 그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인사검증을 가지고서 위법하다. 왜 네. 장관이 법무부가 네.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 대답이 뭐였냐면 과거에 인사수석실에서 했던 거를 법무부의 인사 그 관리단으로 넘겨서 예. 그 법무부의 공식 업무로 만들었다. 시스템화한 거다. 예. 그래서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할 때는 그 근거도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지만 네. 앞으로는 모든 게 근거로 남게 된다고 했는데 네. 똑같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찰에 대한 관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했고 그 경찰 정보 보고나 이런 것들도 청와대에서 직접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은 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경찰 청와대의 관리 감독을 받을 때는 괜찮고 네. 행안부 장관이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니까 네. 당신들 대통령 직할 기간으로 남겠다고 대통령 직할 기간은 괜찮고 장관이 안 되느냐 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도 독립외청이고 검찰총장이 있지만 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어서 네. 관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도 경찰국을 둬서 네. 외청인 경찰을 이제 법적이나 뭐 총문 뭐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사나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라든지 뭐 예산을 쓰는 거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대 출신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찰대 출신은 이 일종의 이 경찰계의 정말 서울대 법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급수부터 다르고 그렇죠. 옛날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학력고사 시절에 네. 그 경찰대가 뭐 카트라인이 서울대보다 높다, 뭐 서울대 인문대보다 높다, 뭐 네. 서울대 법대 수준이다. 예.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경찰대 나오면은 아마 그때 개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위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경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던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혜를 받고 자란 조직들이 이렇게 지금 이 사태에서 정치적으로 맞아요. 결속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경찰대 출신에 대한 인사 특혜가 온당한 것이냐? 경찰대는 뭐길래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가? 경찰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남보다 높은 지위에서 시작하는 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정의 원리에 맞나.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경찰대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를테면 고시나 뭐 이런 것처럼 경찰대는 근데 지금 저 특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비도 장학금도 엄청 많았죠. 지금도 국비를 지원했었죠. 국비로 하니까 지금도 아마 국비로 하지 않나요? 예, 학비가 안 들고 네. 그렇죠. 과연 그런데 자기의 직업을 택해서 가는 것들을 왜 지금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의문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 상부에서 일종의 저는 이분을 정치 경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정치 집회를 많이 참석을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네. 온다라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그 네. 민주화 그 말인데 마치 그럼 경찰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네. 하면서 본인이 그럼 어쨌든 지금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됐고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뭐 우여곡절 본인으로서는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전국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서 어떤 네. 수사에 있어서 조금 뭐 미비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승진이 늦어졌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네. 이거 한 방으로 전국구 인물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2024년에
비례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이분 첫 출근할 때 네. 이런 대사 할 때 네. 상당히 그 대기 발령 받았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약간 미소를 머금고 저런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 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경찰을 탄압하는지 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막 마치 좀 준비했다는 듯이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건 정치 경찰 맞아요. 네. 정치 행위 맞고요. 그 상당히 저 기수들 지금 저분 기수에 한 분이 또 경찰위원회 네. 또 상임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자기들 그러니까 기능을 위해서 경찰대라는 경찰의 기능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걸 뭘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들의 존속과 세력화를 위해서 뭉치는 것은 좀 네. 다르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과 경찰이 싸운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쁜 힘 있는 검찰이 검찰 맞죠. 자기네 잘난 네. 척하면서 경찰을 괴롭히나 봐. 의사와 간호사가 싸운다고 하면 못된 의사들이 간호사를 네. 괴롭히나 봐. 뭐 양의사와 한의사가 싸운다면 네. 어머 나쁜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한의사 괴롭히나 봐. 과거 5년간 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거는 바로 네. 뭔가 이게 그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을 둘로 쪼개서 그러니까요. 갈등을 심화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약자를 위하는 정부인 것처럼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해왔잖아요. 지금 경찰이 약자 네. 포맷에 들어가 있고 검찰이 이제 강자, 네. 대통령을 낳은 검찰이 예. 강자고 경찰이 약자고 네. 이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정말 이 문재인 과거 예. 정부의 편가르기의 효과. 저는 그게 맞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던져놓은 돌들이 지금 이제 계속 큰 파동이 돼갖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치워야 되는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식을 계속 그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네. 아이고, 하여튼 참 하여튼 어려운 그래서 일이네요.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분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그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은 폴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법부예요. 사법은 상당히 좀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을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치 검찰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위에 있고 경찰이 낮에 있고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경찰보다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청법이나 이런 데는 검수완박 때문에 그 상당히 권한이 경찰로 다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생기고 하는데 그 저기 아까 초창에 말씀하셨지만 그 경찰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 경찰을 동원한 지배가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찰과 무기를 가지는 조직들은 정말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상명하복을 어겨서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예. 역사의 반역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민 네? 장관이 뭐 저기 네. 쿠데타는 좀 심했다고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예. 어제. 근데 이상민 장관의 그 워딩 자체도 정말 참 부적절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총 네. 14만의 어쨌든 무장 조직이고 네. 그리고 경찰은 각 지역에 정보 경찰이 다 있거든요. 네.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정말 모세혈관처럼 네. 지역에서의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직군별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합니다. 네. 합법적으로 그게 업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활용한 통제가 된다는 거는 네. 그거야말로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아니 그렇게 힘이 큰데 아무한테도 안 받는다? 그래서 좀 독립을 경찰의 독립을 요구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수긍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막대한 힘이 있는 집단이 아무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단이 네. 절대로 뭐 이 독립을 하겠다? 정말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상하게 뭐 물 들어왔으니까 노졌자 뭐 이런 건가 이분들은? 그 느낌은 아까 그 네. 유삼령 충경은 물 네. 들어왔을 때 노젓는 분위기 맞는